49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특성. 자, 이제 점점 더 이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인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인데, 우리 농작물은 뭐야? 농작물의 가축은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한 내용을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이 파트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뭐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나 조수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그걸 보상해 주는 건데, 보통 농사 짓는 건 어때요? 자연 환경이랄지 기상 조건이랄지 토양 조건, 자,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마디로 이제 자연과 우리의 불가분성 성질을 띠고 있다 이거죠. 농업의 특성상. 자, 그래서 49페이지나 50페이지, 그 다음에 51페이지. 뭐 이것은 제가 설명할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시험 내용도 아니고요. 단지 이제 거기 5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면, 거기 이제 우리 농업은 자연과 불가분성 이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 농사는 이제 이렇게 자연 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조건이 가뭄이나 호우, 태풍, 우박, 폭설인데, 이게 다 뭐냐면 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다 기상 조건 아닙니까? 기상 상태죠. 이런 게 자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농작물은 그대로 다 자연 환경에 노출이 되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인위적으로 어때요? 식물 공장이랄지 이런 걸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것도 많고요. 그러지만 여전히 어때요? 작물은 토양이랄지 기상이랄지 이런 자연 환경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 조건, 기상 조건이 너무 과하다, 너무 많이 닥쳐요. 그럼 이것이 뭐예요? 이게 많으면 이거지,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호우가 되고, 만일 과수 부족하면 뭐예요? 이게 이제 가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도 많이 오면 폭설이 되고, 또 너무 더우면 혹한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으면, 적으면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으면 이것을 좀 완화시켜야 되고, 이걸 부족하면 추가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죠. 그래서 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하게 해야 뭐예요? 이제 우리가 풍년이 되고 안전이 돼서 수확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과하다거나 그다음에 너무 과수하면 이게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재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자연 환경은 어때요?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금 기상 이변이 많으면 많아졌지 적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기상 이변이 일어나요 재난에 가까운 일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죠. 그럼 이것을 경작자한테 당신네가 알아서 다 책임지라 그러면 농사를 누가 짓겠냐 이거죠. 왜? 인간이 대처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어떠죠? 보험 제도를 통하여 좀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도 이제 보험 제도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자 앞에서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보험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위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 우리 보험 제도는 위험을 대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잖아요. 그럼 농작물 재해보험도 마찬가지. 이걸 보험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재해가 뭐냐? 이제 농업재해가 뭐야? 농작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잖아요. 그럼 그 위험을 먼저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먼저. 자, 그래서 우리 교재 52페이지 농업재해 특성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인데, 자, 총 6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농업재해 특성에 대해서 5가지 쓰세요 해가지고 이게 8회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험 사정 이론이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게 8회 때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것도 나오기는 그러겠죠. 자, 그러면 농업재해입니다. 농업재해. 주로 이제 뭐예요? 우리 자연재해가 많죠. 그리고 조수해랄지 화재 이렇게 있다면 주로 농업재해는 뭐예요? 이 자연재해라고 보시면 돼요. 농업재해. 자연재해. 자, 그러면 자연재해 어떤 게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슈퍼컴퓨터를 엄청 비싼 가격에 들여왔지만 여전히 기상청을 사람들은 구라청이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여러분 구라청이라고 불러요? 저는 안 불러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상은 예측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얼마나 정확히 예측할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예측해서 제대로 일기예보한 게 거의 80~90% 아닙니까? 어쩌다가 한두 번 틀리는 거지. 참고로 다음 주 영하 14도 떨어진대요. 다음 주 극강의 한파가 온대요. 다음 주에.
어때요? 추운데 또 학원 올려다가 못 가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학원 빠지지 말고 오셔야 돼. 또 갑자기 추워진다고 그러니 요즘 따뜻하더니만 막 겨울 추워. 추운 건 싫어 진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기상이변이 많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더 어려우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막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점점 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라청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광역성. 자, 이 재해가 뭐예요?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이나 강풍이나 봐봐요. 어때요? 한 번 오면 한 번들로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때요? 그 피해 범위가 엄청 광역적이잖아요. 광역적이니까 어때요? 이거 감당하기 어렵죠.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험회사들이 감당이 어려우니까 맨 처음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 민영 보험회사들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맨 처음에 뛰어들었을 때 그때 올가라고 1999년도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태풍이 오다 보니까 다 부도가 났죠. 그래서 다 손 뗐죠 지금. 그 다음에 동시성, 복합성 그랬습니다. 자, 자연재해라는 건 그렇죠. 우리 태풍이 왔다. 그럼 태풍이 오면 일단 뭐가 와요? 바람이 불죠. 그리고 비 많이 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동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집중호우가 옵니다. 자, 우리 장마철 있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일단 비가 많이 오니까 물에 의한 침수 피해가 생기죠. 뿐만 아니라 비가 계속 오면 뭐예요?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냉해 피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라기 위한 적정한 생육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온도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비가 많이 오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또 비가 온 다음에 뭐냐? 병충해가 득실거려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집중호우 같은 경우면 이렇게 복합적으로 피해가 다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재해는 이렇게 피해가 좀 크구나. 계절성,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래도 사계절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장마철. 요즘은 장마철 없어진다고 그러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도 동남아처럼 국직성 호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콜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이제 그게 많아져요. 따로 장마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장마철도 있고 그러잖아요. 계절적으로 오는 피해 있죠. 또 보통 우리 봄 되면 또 뭐예요? 꽃샘추위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과수에서 이제 잎이 어때요? 발화가 되고 이제 개화가 되고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추워지면 어때요? 수정이 안 되고 막 꽃이 오므라 들어가지고 수정이 안 되면 과실을 못 맺잖아요. 그런 냉해 피해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예요? 태풍도 어때요? 계절적으로 이제 장마철 이럴 때 아니라 막 늦가을에도 많이 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뭐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 이제 우리나라도. 또 폭염이나 폭설 이런 것들이 또 심하죠? 어쨌든. 그 다음, 피해 대규모성.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광역적으로 벌어지니까 피해 규모도 크죠. 그리고 동시 복합적으로 벌어지니까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농작물 피해. 그 다음에 불가항력성. 그렇죠.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간이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한번 쓸고 가면 참 그래요. 우리가 자연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이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거 다 이렇게 써요. 불광동의 계피불이다 해가지고 이거 쓰라 하면 5개 쓰라. 거의 다 우리 써서 아마 5점짜리로 나왔는데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좀 그러고요. 자, 그 다음 55페이지. 자, 그럼 보세요. 농업재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재해 이런 특성에 맞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뭐예요? 이걸 보험으로서. 자, 보험으로서 뭐야? 자,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도입된다? 농업재해보험이 이제 도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이 왜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 체크해야 돼.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한. 자, 이거 목차별로 정리하세요. 목차별로. 자, 첫 번째. 국가적 재해 대책의 한계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태풍이 옵니다. 광역적으로 전국을 휩습니다. 산사태가 무너지고요. 산사태가 발생하고요. 뚝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붕괴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때요? 자, 토사에 막 집이 다 잠기잖아요. 그러면 군경동원에서 어때요? 그 복구 작업하죠.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막 폭설이 내리면 완전히 다 주저앉으니까 어때요?
군인들 동원해서 다 걷어내고 다 이렇게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그거 재복구 지원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국가적 재해대책이란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자, 비닐하우스 같은 데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복구를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키우던 작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상까지 다 해주나요? 국가가?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복구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작물에 대한 보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자? 이걸 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손실 보존하는 것은 국가가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자 방금 봤잖아요. 농업재해의 특수성. 그럼 농업재해는 뭐였어요? 대규모적이고요, 광역성이고요, 불가항력적이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요. 엄청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때? 대비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위험은 그렇잖아요. 미리 예방하기도 하고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손실의 크기,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어떠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후 조치로서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하는 방법이 더 낫다 이거예요. 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알아서 하죠. 어느 정도 방제 시설을 갖추기도 하고요. 자, 나름대로 이제 지주대를 세워서 바람 불어도 이제 나무가 쓰러지거나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끔 하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WTO 협정 허용 대상 정책이다 그랬어요. 자, 혹시 이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막 어때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대요. 그때 당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뭐였냐면 우리 농작물 시장 개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산품 만들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니네가 우리나라에다 공산품을 수출하려면 니네도 수입을 해라 이거야. 니네도. 왜 니네 수출만 하고 수입을 안 하냐? 근데 저기 미국이나 남미 이런 데는요. 농산품이 어때? 경쟁력 있잖아요. 워낙에 땅이 크니까. 그럼 니네들 우리 농산물 수입을 한대.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수입을 해 못해. 그럼 농가들이 가만히 있냐고. 우리나라 농가는 어때요? 경쟁력이 없죠. 그들과. 미국 같은 데 봐봐요. 땅 끝이 보여 안 보여?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서요. 콩 같은 거 재배할 때 어떤가요? 기계로 재배하는데 끝이 안 보여. 거기 물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한 그 가격과 우리나라에 생산한 가격이 경쟁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수입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 농가들 막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가지고 쌀 지방에서 싣고 와서 막 뿌리고 머리 삭발하고 얼마나 투쟁했어요. 그때 심하게. 그런데 우리가 수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뭐냐.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 다 폐지하라 그랬죠. 즉 보호무역주의 다 폐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농가에다 뭐 지원하는 거 많았죠. 물론 이제 쌀 직불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 가격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거 다 폐지하라 그랬어요. 그냥 자유무역주의 해라. 보호무역주의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수입됐던 게 뭐예요? 미국 쌀 있잖아요. 미국 쌀 수입해야 되지. 저기 남미 칠레 그때 포도. 그때 우리 포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캠벨. 그때 그 알아진 게 그래. 캠벨. 거기. 칠레산 포도 해가지고. 근데 미국은 쌀 가격도 싸.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밥맛도 좋다 막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 농가들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어 그때? 수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입을 하는데 그것을 어때? 시장에 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가공용으로 쓴다든가 또 우리 그때 북한 지원한 데 쓴다든가 막 그랬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의 피해 안 가게끔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WTO 이 협정에서도 허용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책적으로 어때요? 지원해 주는 거 이건 안 돼. 그럼 보호무역주의가 되니까. 그런데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게 아니다 이거.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험은 허용된다 그 얘기예요. 보험은. 그다음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인데 자 농작물 재해보험은요. 정책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다른 시장은 어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시장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농작물 시장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시장은. 그럼 이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데, 자, 일반적으로요, 수요 공급이 맞나? 자, 이렇게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랑 공급량인데, 이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왜? 자, 가격이 비싸면 어때요? 수요가 많지 않아. 가격이 점점 내려와야지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하향, 우하향 곡선 형태를 띠고요. 반대로 공급은요, 우상향, 오른쪽으로 상향 올라가는. 그러니까 공급은요, 가격이 낮으면 안 팔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야 점점 더 공급량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향 곡선을 띠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이 만나서 여기서 뭐가 돼요? 가격이 책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시장 자율적으로 맡겨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농업재해보험 파트는 어떠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공급 쪽, 우리 가격이 이제 여기서는 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자, 보험료. 그럼 이제 공급이란 말은 이거 뭐예요? 보험회사, 보험자 입장에. 자, 여기 공급은 이제 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를 얘기하는데, 이 보험회사가 이 보험 상품을 팔 때, 이 밑으로 이 보험료, 이렇게 싸게는 나는 도저히 이거 상품 못 팔겠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보험료는 이 정도는 받아야 내가 이 상품을 팔겠다, 이겁니다. 왜? 농작물 재해는 아까도 광역성, 뭐 거의 피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지출이 많아. 그러려면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부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나 아예 상품 팔지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반대로 수요. 자, 이것은 누구예요? 이제 계약자.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요. 나는 이렇게 많이 보험료를 내고는 도저히 이거 보험 가입 못하겠다. 적어도 보험료가 이 정도는 되어야 나는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만나야 되는데 만날 일이 있다 없다?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거 국가가 개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하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양쪽에 다 지원을 해줘야 돼. 양쪽에.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지원을 해줄 거냐? 자, 이거예요. 여기 이제 이것을 이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한테 뭔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운영비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가 보험료라고 경영비 다 100% 지원해 줍니다, 우리. 그 다음, 국가가 재보험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 보험회사가 위험 부담이 크다잖아요. 한번 태풍이 와서 쓸고 지나가 버리면 농지 전체가 초토화되니까 그 가입한 농지 모두 어때요?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야 그나마 수지 타산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재보험을 통하여 이거 뒤를 봐줄게 이 말이에요. 뒤를 봐줄게. 우리가 그 전부 있던 일부를 말하자면 재보험을 통하여 책임을 짓게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금액을 낮춰라 이거예요. 낮춰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한테도요, 이 보험료를요, 국가가 뭐 한다?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그래서 거의 50%, 보험료 50%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과배, 단감, 떫은감이랄지 벼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율이 좀 달라져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농가가 부담하는 이런 보험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때요?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이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지만 이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좀 더 어때요? 가격이 올라도 보험료가 높아도 어때요?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올리는 거예요. 이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 이제 농업재해보험이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지원을 함으로써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정책보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책보험이다. 자, 59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입니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큰 제목은 농업재해라고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보면 1번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금 물어볼 수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징은. 자, 첫 번째. 보험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보험 대상 재해가 거의 뭡니까? 물론 이제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수해도 있고요. 화재도 자, 다 보상을 해주는데
주로 이제 뭐예요? 자연재해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 강풍, 우박, 냉해 해가지고 주로 자연재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 그 다음에 손해평가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평가합니다.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딱딱 나와요.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는요. 자, 태풍이 쓸고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피해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또 금액이 달라져요. 태풍이라는 피해가 있고요. 그 이후로 또 병충해가 발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병충해라는 손해인지 이런 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또 현장에 가서 정확히 손해액을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 넓은 농지 봐봐요. 저기 막 김제평화 가면 얼마나 넓어요, 농지가. 그럼 그 넓은 농지에 태풍이 휩쓸고 왔습니다.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쉽게 평가하냐고요. 쉽지 않죠. 또 평가하는 사람마다 어때? 수준이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렵고 또 뭐예요? 평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농작물 재해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인력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손해평가사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부족하죠. 그다음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요. 여러분 일반 보험 같은 거 어때요? 보험료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사람한테 자동차 보험료와 영업용으로 운전하는 사람 보험료가 달라요. 또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 보험료 어떨까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도가 다르니까 거기를 차별해서 보험료를 조정할 거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은요?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또 제대로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는지 아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차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적용을 하죠. 그 다음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을 해요, 안 해요? 저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보험료까지 내야 되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때요?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가입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보험. 그렇죠. 농작물도 여전히 뭐다? 재산이죠, 재산.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래서 이제 어디에 속한다고요? 손해보험. 물보험 또는 손해보험. 그 다음에 단기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렇죠. 우리 건강보험은요, 뭐 10년, 20년, 뭐 80세, 100세 이러잖아요. 그때까지. 그런데 농작물 어때요? 자, 이때 파종을 해서, 자,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 중에, 생육 기간 중에 어떤 재해가 왔을 때,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거죠. 그러니까 파종을 보통 우리가 3회 봄에 합니다. 가을에 뭐 11월 달에 수확을 해요. 채 1년이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 거죠. 또 어떤 작물은 작기가 한 3개월밖에 안 돼. 3, 4개월밖에. 우리 쪽파 이런 것들은 한 3, 4개월이면 바로 수확해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단기 소멸성 보험. 그리고 해마다 씨를 뿌려야 되니까 이거 2년, 3년 계약해 못해. 2년, 3년, 뭐 4년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거 1년도 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멸성. 이렇게 1년이 채 안 되고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가 재보험을 운영합니다. 농작물.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 보험회사가 뭐 AIG랄지 코리안이랄지 이런 데 이제 재보험 회사가 있는데 우리 농작물은요.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반 민영 보험회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뭐 한다? 재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만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게 암기할까 했는데, 자, 일단 물당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자기 자손을 차별하더라. 저는 이렇게 해서 물당국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자기 자손을 차별하더라. 왜냐? 농사 못 짓는다고. 이렇게도 만들어봐서 한번 외워보고. 자, 그래서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그 다음, 농업재해보험 기능. 자, 이것도 똑같은 보험이잖아요. 농업재해든 뭐든 일단 뭐예요, 그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보험의 기능. 그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일반 위험이든 농업재해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뭐다? 손실회복이죠. 우리가 사고가 터지면 그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으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손실회복. 그러니까 이제 재해농가 손실회복이라.
그 다음에 농가의 신용력 증대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 농민들도요. 자, 이번엔 농지를 담보로 농자금 대출을 받아. 그래서 새로운 작물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수확해서 팔면 어떤 이득이 나올 테니까 그걸로 이제 대출금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웬걸 태풍으로 완전히 다 쑥대박 돼버린 거예요. 수확할 게 없어. 그럼 수익이 없으니까 돈을 갚아 못 갚아? 못 갚아. 대출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이제 신용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보험금을 탄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그 보험금으로 어때요?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용력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내는 선진국은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잖아요. 대출 아예 안 해줘요. 대출도. 보험에 가입해야 대출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꼭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담보 목적물이 쉽게 멸실되는 물건은요, 돈 빌려주는 데가 어때요?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면 자기 저당권도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보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담보 목적물이 쉽게 멸실되는 걸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농촌 지역 경제가 안정화된다는 얘기인데 왜 안정화되냐? 자, 농촌 지역은요, 태풍이 쓸고 가면 그 농촌 어때? 전체가 다 어때요? 어렵죠. 어려운데 뭐예요? 보험금을 타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 회복이 돼. 손실이 회복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때요? 먹고 살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된다는 얘기죠. 또 농업 정책의 안정적 추진인데, 자, 이 정책은 누가? 정부가 추진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잠깐 나왔죠. 자, 우리 정부는요, 자,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거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재해를 복구하는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경을 동원해서 다리도 놔주고요, 뚝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 토사 치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우스에 키우고 있던 작물을 보상해 주는 것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복구를 하게 되면 이거 이제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하는데 올해는 태풍이 얼마나 올지, 또 그 태풍으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을 해요, 못 해요?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예측을 못 하니까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보험을 통하면요, 전국의 농가가 몇 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농가 보험료 아까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아, 그러면 만약 전국의 농가가 10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10만 명당 1인당 얼마씩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아, 얼마 필요하겠다. 딱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산 책정이 이렇게 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재책한다면 이것은 주먹구구시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사회 안정. 이거 같은 얘기고, 이거 같은 얘기인데 두 번 써놓은 것 같아요. 농촌 경제가 안정되면 지역사회가 안정이 되겠죠. 뭐 일단 경제가 안정이 돼야지 되지. 경제가 안정이 안 되고 어려우면 어때요? 도둑들이 많이 생기고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그러겠죠. 또 막 남의 물건 빼앗고 강도도 많이 생기고. 자,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가 안정되려면 경제가 안정돼야죠. 같은 얘기인데 조금 이게 차원이 넓죠. 그 다음 재해 대비 의식이 고취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피해를 입었어요. 자, 우리가 보험금을 탑니다. 그런데 100% 다 보험금 타는 게 아니라 우리 농작물 지에 보면요, 뭐가 있냐? 자기 부담금이 자기 부담. 그러니까 손해액이 얼마 안 돼. 손해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보험금 탄다? 그럼 현장에 가서 피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손해평가사 인건비가 더 나와. 손해는 한 30만 원인데 그 인건비 하루 조사하는 인건비가 50만 원이야. 그럼 보험회사는 적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료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농가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손해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손해액에서, 자, 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이제 보통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려면 손해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못 찾잖아요. 이거는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해가 안 나게끔 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제 시설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 영농활동 이런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다 그 얘기죠. 자, 재해 대비 의식이 고취된다. 자, 이게 이제 농업 재해보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근데 보험의 기능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3페이지 보시면 농업지회보험의 법령인데, 자, 이것은 이제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우리 교재 64페이지를 한번 봐봅니다. 64페이지. 자, 64페이지 보시면 2001년 1월 26일에 맨 처음에 농작물 재해 보험법이라고 생겼어요. 맨 처음에 농작물 재해 보험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농업 소득을 안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쭉 개정돼 왔어요. 개정돼 왔다가 2009년 3월 5일 봐봐요. 2009년 3월 5일 개정된 거. 이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 농업재해보험법. 자, 이때는 농작물 재해예요. 그런데 여기는 농작물과 뭐예요? 어업이 하나로 통폐합됐어요. 그래서 자, 이게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도 이렇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2014년 쭉 내려옵니다. 2014년 6월 3일 개정해서 이때 손해평가사가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뭐예요? 평가를 해왔는데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손해평가인이라고. 그러니까 평가사 자격이 없을 때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마을 이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농협에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평가를 맡겼어요. 지금도 한 5천 명 정도 있나? 그 정도 될 건데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평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내리기 어려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자격을 딴 사람들한테 평가를 맡기자. 그렇게 해서요 2015년 제1회 손해평가사가 이때 탄생합니다. 이때.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몇 회예요? 이제 10회. 이제 10회 손해평가사가 되죠. 이때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딱 10회 이렇게 됩니다. 해마다. 자, 그리고 이제 2017년 3월 14일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농업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를 농금원이라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위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주무 부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관리를 농금원을 이때 만들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농금원에 위탁해서 농금원에서 이제 우리 손해평가사와 관련된 이런 교재 같은 거 여기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령인데 이건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66페이지, 67페이지는 이건 이제 우리가 뭡니까? 1차 시험에서 이 과목에서 다 배우는 거라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배운 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 오늘 프린트 보십시오. 프린트 없어? 이걸 왜 안 받았지? 앞으로 이제 프린트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하는 거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로 점검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프린트 어때? 책에다 끼워놨다가 덜렁덜렁 하다가 어디 버려야 돼? 아니면 잘 모아놔야 돼? 잘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파일 얇은 거 있잖아요. 투명한 파일 얇은 거 그거 사서 이렇게 다 잘 끼워 놓으세요. 잊어먹지 않게. 그래서 항상 복습을 이걸로 하세요. 괜히 막 유튜브나 이런 데 저런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거 정말 복잡하고 제대로 된 자료도 아니고 또 옛날 자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 하지 말고 제가 드린 것만 하세요. 그래도 합격하는데 하는 게 지장 없어요. 이것도 다 소화 못 시키면서 왜 다른 걸 기웃거리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원리 하나인 위험 대량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아까 위험 대량의 원칙. 자,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적용되는 무엇을 보며 응용했다 이거. 아까 뭐예요? 대수의 법칙이잖아요. 자,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이 위험 대량의 원칙인데, 그럼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에 그 위험지 땅에서 발생할 무엇과 이거 사고 확률과 함께 사고에서 발생한 뭐예요? 손실, 손해 같은 말이에요. 손해의 뭐예요?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보험 상품을 이걸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사고가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느냐, 한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야 이걸 보험 제도로 도입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 대량의 원칙은 그래서 이걸 제대로 어때 통계를 내려면 표본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돼요.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뭘 구해야 되느냐? 뭘 만들어야 된다? 위험 단체. 그래서 위험 단체를 구성해야 된다 이거죠. 대량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보험계약은 어떤 특성을 갖는다고요? 단체성. 자, 단체성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놓기 대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 처음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2번. 자, 다음 공식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 원리. 자, 손해보험의 원리. 딱 보면 뭐예요, 이거?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된다. 이게 같아야 되니까 뭐예요? 수지상등.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네, 수지상등의 원칙. 자, 3번. 자, 법적으로 우리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무슨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득금지죠. 이득. 자, 이득금지의 원칙이다. 이득금지 원칙. 자, 이득을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자, 4번. 자, 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자, 손해보험 계약의 특성 그랬습니다. 봅시다. 손해보험 계약에서 동질의 많은 계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험자인 손해보험회사가 계약 조건을 미리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 그래서 상대방 그대로 따르는 계약을 말한다. 자, 이런 특성으로 뭐가 존재하냐? 약관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추기. 그래서 맞춘다 뭐예요? 그 맞춘단 말이 부합. 그래서 부합 계약성. 맞춘다 이 말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의 성격입니다. 알맞은 말씀. 자, 손해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의 특성상 계약자의 역성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윤리성, 신의 성실이 요구되는 자, 어떤 성질을 갖는다? 최대 선의성 또는 선의 계약성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손해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 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대가적이다. 의무가 서로 대가적이다. 뭐야? 의무니까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 그렇죠. 서로 의무. 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서로 의무를 부담한다. 쌍무계약. 그 다음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중 계약 당사자의 권리가 계속하여 유지된다. 뭐예요? 계속계약성. 뭐 이렇게. 그 다음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보험자는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대가니까 뭐예요? 유상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유상계약.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세요. 여기는 의무란 말이 있고 여기는 의무란 말이 없어요.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계약이고 그냥 대가만 왔다 갔다 한다. 유상. 이렇게 찾으면 편해요. 자, 이번에 이제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입니다. 자,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악의나 중과실이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그가 비록 권리자 아니더라도 책임을 면한다. 책임을 면한다 보다 면책증권성. 그래서 면책증권성 이렇게 되죠. 면책증권. 자, 보험증권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증거증권. 자, 증거증권성. 자, 보험증권은 일정한 증권적 기재사항이 요구돼. 자, 일정한 증권적 기재사항, 법정사항을 반드시 써야 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요식, 그렇죠. 요식 증권성. 자, 요식 증권성 이렇게 되죠. 어때? 찾을 수 있겠어요? 응. 이렇게만 나와주면 어때요? 할만하죠? 이렇게 나와.
자, 7번. 자, 보험 약관 해석입니다. 자, 보험 약관 해석에 대해서 우리 이거 이제 이게 8의 기출 문제. 8의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험 약관은 보험 계약 성질과 관련하여 무엇에 따라 공정하게 써야 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따라? 시인의 성실에 따라. 자, 시인의 성실에 따라. 시인의 성실에 그러니까 원칙이죠. 자, 시인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이라. 그래서 계약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안 된다. 그런데 보험 약관상 무슨 조항과 무슨 조항에 충돌했을 때는 무슨 조항이 우선하느냐 이건데 아까 인세 조항하고 그렇죠. 수기 조항. 수기 조항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 수기 조항이 우선한다 그랬죠. 그 다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겠죠. 보험약관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엄격 불리한다? 보험자. 보험자한테는 엄격 불리하고 누구한테는 유리하게? 계약자. 자,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불이해라. 자, 8번. 자, 재보험입니다. 자, 재보험. 자,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해 인수한 보험에 무엇을 다른 보험자에게 넘긴다? 일부나 또는 전부,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떠넘긴다. 전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이익을 또 다른 보험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누구 사이에? 보험자, 그렇죠. 재보험은 보험자, 보험회사들끼리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자 간의 위험을 줄이는데 이러한 재보험 계약은 책임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책임보험 일종으로 무슨 계약이다? 그래서 손해보험. 손해보험 계약에 속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좀 맨 처음에 이론 파트가 조금 그 말 갖고 난해하고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자주 읽어보다 보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